안녕하세요, 어신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류 칼럼니스트 입질의초 김지민입니다. 10월 달에 제가 한 두 종의 대상 어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생활낚시권에서 조금 화끈하게 할 수 있는 낚시 어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더권에서 전문적인 릴지 낚시로 즐길 수 있는 어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삼치, 두 번째는 벤치, 조금 어린 돌돔이죠. 첫 번째 삼치는요, 명칭 정리할 게 따로 없습니다. 어린 삼치를 주로 고시라고 하고 큰 것은 대삼치라고 하죠. 자, 주산지는 삼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다 서식을 하는데, 낚시로 유명한 곳이 포항이죠. 동남부 일대 해역에서 배 타고 나가서 지깅 낚시라는 그 대삼치 낚시가 있고, 보통은 서해안에서 서남해 일대에서 생활 낚시로 삼치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부산, 통영, 거제 이 일대에서도 스푼로도 많이 잡죠. 조업으로 따지면은 남해안 일대인데, 특히 먼바다죠. 거문도 앞바다 일대, 또 완도 앞바다 일대에서 삼치를 많이 잡고, 유통으로서의 산지는 여수나 고흥 일대가 되겠습니다. 낚시 시즌은 한 8월에서 11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배 타고 나가서 하는 조업이나 지깅 낚시는 한 2월, 3월까지도 이어집니다. 낚시 스팟은 배 타고 나가서 하는 지깅 낚시죠. 포항, 양양, 그리고 묵호항 일대에서 출항하는 배가 있고, 생활 낚시터권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는 안산 대부도 시아방조제, 그 밑에 충남권에 있는 성구미 방파제, 대호방조제, 성문방조제, 조금 더 가면은 삼길포항이 있는데 그곳에 수문이 있거든요. 항상 이 삼치들을 보면은 수문 근처에 확률이 높더라고요. 비슷한 곳이 부사방조제가 있는데 그것도 수문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홍은암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아침에 던지면 삼치가 입질을 합니다. 또 새만금 방조제, 여기서도 마리수 한번 터지면은 정말로 쿨러를 잡을 수 있죠. 서식 환경은 사실 삼치는 좀 센 조류를 따라서 회유를 하는 어종이다 보니까 좀 본류들을 타고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통 베이트라고 하죠. 어린 치어들 떼를 쫓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물밑 지형은 크게 타질 않아요. 그곳에 안반이 있든지 뻘이 있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외양성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맘때가 되면 작은 멸치를 먹으려고 안으로 많이 들어오죠. 입질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 뜨기 바로 직전이죠. 5시 한 50분 딱 동틀 때, 그때 딱 준비를 해서 한 늦어도 오전 9시 정도면은 거의 입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틀 때 한 전후로 한 2시간 이때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하시고, 반대로 해질 때죠. 한 4시부터 시작해서 5시, 6시, 그리고 한낮에는 사실상 거의 입질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살아나는 물때이거나 혹은 사리 물때죠. 보름달이나 금음달 떴을 때는 아무래도 조류가 빠르니까 회유성 어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가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판단하냐면, 포인트에 갔는데 멸치때나 삼치인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수면이 잔잔하다, 그러면 그날은 삼치가 안 잡힐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반대로 갔는데 아침에 수면을 보면은 베이트피쉬라고 떼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물이 부글부글 끓는 그 보일링 현상이 있다, 또는 삼치가 좀 튄다, 그러면 그날은 삼치를 잡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가 살일 수도 있고 조금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하루 물때 중에서는 아무래도 중들물 이상에서 만조, 이때 좀 물빨이 좀 받칠 때,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높아졌을 때, 이때 삼치 입질이 확실히 들어오고요. 만조가 됐다가 이제 초썰물이죠. 물이 좀 빠지기 시작할 때도 조류가 이제 이어지니까, 조류 흐름이 이어지는 이때도 삼치 입질이 이어지고요. 간조에서 초두물로 이어지는 이때도 삼치 입질이 좀 간간히, 그때가 이제 아침이나 겹치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 요건은요, 베이트피쉬가 이 안으로 들어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삼치들이 이제 좀 많이 쫓아오거든요. 삼치 조항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비와 채비입니다. 일단은 한 8에서 11피트 이상, 길이로 따지면요 최소한 2.5m 이상 넘어가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길이는 한 3.5m에서 4m 정도 비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긴 루어대를 쓰시고요. 보통 농어 전용 루어대나 아니면 베스트를 써도 됩니다. 스피닝 릴을 쓰시고요. 스피닝 릴은 보통 3000번에서 큰 거는 4000번까지 쓰기도 합니다. 원줄은 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P 합사 한 1.5에서 2호 정도면 충분하고, 나일론 원줄을 쓴다 그러면 3호에서 한 4호 정도 원줄을 감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삼치 카드 채비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늘의 깃털이라고. 그래서 깃털이랑 은박지가 물속에서 이제 반짝반짝거리면서 삼치들을 유혹합니다. 여기는 미끼를 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맨바늘 그대로 달아 던지는데,
있는데 요 카드 채비를 보면 바늘 한 1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바늘 3개 정도 단위로 해서 잘랐습니다. 이거를 핀둘에다가 매달고 맨 끝에도 핀둘에 매다는데 여기는 스푼로를 답니다. 스푼로도 이왕이면 한 20g 이상 나가는 좀 무게감 있는 스푼로를 다시는 게 좋고요. 그게 뭐 은색이 됐든 금색이 됐든 그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채비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줄에서 요 삼치 카드 채비가 바늘 3개가 달려 있고 맨 끝에는 스푼이 달립니다. 그래서 미끼를 끼지 않고 이 상태가 길이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한 2m 좀 넘어갑니다.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 한 50m 이상의 비거리 나와야 됩니다. 던져서 꼬드기는 거죠. 자, 릴링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자, 주변 잘 살피고 한 50m 혹은 그 이상 던져야 되는데 수면에 안착이 됐다. 마음속으로 1초, 2초, 3초를 세세요. 예를 들어서 뭐 3초 이상 센 다음에 릴링을 해서 입질을 받으면 그 뒤로도 계속 3초 정도 세우고 릴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면을 훑었는데 입질이 없다. 그러면 한 4m, 5m까지 좀 더 가라앉히고 나서 릴링을 해봐야겠죠. 그 초를 셌을 때 입질을 받으면 그게 이제 공략 수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 사람이 만약에 삼치를 낚으면 이분이 과연 수면에 안착이 된 이후로 몇 초를 세고 릴링 하는지 그것도 한번 컨닝해 보시고요. 릴링하는 속도는 꽤 빠릅니다. 예, 그냥 거의 채비를 해수했을 때 감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삼치가 쫓아와서 뭅니다. 릴링 속도가 늦으면 안 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치 같은 경우는요, 내 눈앞에서 빠르게 움직일수록 탐식력이 증가하거든요. 삼치가 물속에서 한 70km 정도 정말로 빨리 달리는 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감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삼치가 들어오면 덜커덕 하거나 드르륵 합니다. 웬만하면 세우지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뉘어서 릴링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하고, 뭐 릴진낚시처럼 펌핑을 했다가 내리면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루어 낚시에서는요. 제철은요 보통 횟감은 11월부터 2월 사이가 가장 좋고, 구이나 뭐 반찬감은 8월부터 한 3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것은 회로 떠 드시고 작은 것은 조림이나 회로 드시는데, 사실 구이는 크면 클수록 또 맛이 좋더라고요. 두툼하게 이 정도 두께 나오는 것을 사다가 구워 드시는 게, 여러분이 잡으신 것들도 구워 드시면 한 10월 정도 되면은 깨가 쏟아지는 그런 고소함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벤치인데요. 벤치는 작은 돌돔을 말하죠. 한 35cm까지는 벤치라고 부르고 이상 넘어가면 돌돔이라고 부르고요. 시장에서는 이거를 또 줄돔이라고 부르죠. 다 같은 겁니다. 산지는 보통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낚시를 하실 때는 이게 포인트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썩 좋지는 못해요. 왜냐면 주로 남해 먼바다에 있는 도서 지역이거든요. 유명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거문도, 추자도, 가거도 같이 3대 원도권, 여기에 뭐 관탈도, 제주도, 여서도, 그리고 평도권, 이 일대 갯바위에서 벤치가 낚이는데, 여기 간다고 해서 다 낚이는 게 아니라 돌돔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선장님한테 내려달라고 해서 돌돔을 노리시는 게 좋고요. 돌돔 시즌은 보통 산란기가 시작되는 한 5월부터 초겨울 한 12월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벤치는요 산란이 이제 끝났죠. 끝난 이유가 8월인데 이때부터 한 10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이 돼도 낚이긴 낚이는데 포인트에 따라 편차가 커지고, 일단 수온이 내려가면은 벤치의 활성도가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특히 추석을 기점을 했을 때 추석 지나서 한 10월 말까지, 이때가 살도 많이 오르고 크기도 한 25에서 35 사이가 많이 잡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에도 잡히긴 하는데 그때는 저 거문도 같이 원도권을 좀 가셔서 해야지 좀 낚일 겁니다. 서식 환경은 뭐 여전히 돌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친 여밭, 수중 굴, 갯바위는 직벽이 발달한 그런 곳에 많이 서식을 하고요. 입질 시간은 삼치랑 비슷합니다. 동 트고 나서 한 오전 9시, 10시까지 이때 가장 많이 잡히고, 해가 지기 직전이죠. 한 4, 5시, 6시까지 이때가 또 입질이 잦습니다. 유리한 물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돌돔은 사실 그 갯바위 포인트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나물 포인트, 썰물 포인트라고 하면은 물이 좀 빠질 때 잡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들물 포인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는 간조에서 만조가 되는 물이 들어올 때 이때 주로 많이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마다 상이하다. 장비와 채비는요 보통 감성돔 릴지낚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호에서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한 1.5대까지 쓰면 되고, 길이는 한 5m에서 5.3m가 되겠죠. 2500에서 3000번 스피닝 릴 또는 ABD 릴을 쓰면 됩니다. 나일론 원줄을 쓰는데 2.5에서 3호 정도 쓰시고, 좀 씨알이 굵게 낚인다 그러면 한 3에서 4호 정도 쓰기도 합니다. 제주권에서는 보통 한 5호까지도 쓰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유동 또는 전유동 채비를 쓰는데, 수심이 저 같은 경우 한 10m 이상
아주 깊은 측벽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1호에서 1.5 정도 되는 고부력 반유동찌를 씁니다. 그런데 10m가 안 된다 그러면 한 중층에서 중하층을 주로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m권에서 한 7, 8m권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밥을 뿌려가면서 그때는 보통 전유동을 씁니다. G2에서 한 B 정도 되는 조류가 좀 세다 그러면 한 2B 정도 씁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서 중층 쪽으로 이제 채비가 내려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를 열고 줄을 잡은 상태로 입질을 기다리는 거죠. 돌돔 같은 경우 입질이 딱 크리를 딱 먹으면 되돌아서거든요. 그때 아주 시원하게 줄이 싹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에 닿고 침질하면 되겠죠. 미끼는 크리를 쓰면 되고, 후로로 카본 목줄은 포인트에 따라서 2.5m에서 한 4m까지 쓰기도 하는데, 원줄이 한 2.5에서 3으로 썼다 그러면은 한 치수 낮은 호수죠. 2호에서 2.5를 쓰면 되고, 원줄을 만약에 3, 4호로 썼다 그러면은 2.5에서 3호 정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0cm급 이상, 한 35cm급 이상 되는 조금 굵은 돌돔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케브라줄이 있습니다. 케브라줄. 여기에 이제 돌돔 이빨이 이제 한번 씹히면은 목줄이 다 날아가니까 케브라줄을 써서 채비를 보호하는 그런 줄인데, 요거는 돌돔 전용 케브라줄을 쓰시면 됩니다. 바늘가 달려 있죠? 바늘은 이제 돌돔 전용 바늘을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벤치 크기를 낳게 된다면 감성돔 바늘 한 3호에서 4호 정도, 입이 작으니까. 자, 이제 제철이란 먹는 법이 있는데요. 보통 여름 어종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산란 끝나고 나서 9월이죠. 추석 때부터 한 2월 사이가 돌돔은 가장 맛이 좋더라고요. 보통 잡으면 회로 기본적으로 먹고, 탕은 매운탕도 마시는데 푹 끓여서 뽀얗게 우러나는 곰국이죠. 돌돔 곰탕. 맑은 탕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작은 벤치는 기름을 자작하게 둘러서 팬에다가 구워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치와 벤치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자, 이달의 캠페인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금어기가 있는 어종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연어입니다. 우리나라 동해 남대천 쪽에 연어가 거슬러 오고 있죠. 연어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가 소개하는 것은 표준명어로 두 글자입니다. 연어. 이것을 보통 첨연어 또는 백연어, 캐타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다에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금어기가 되겠고, 하천으로 일단 입성을 한 개체에 한해서는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금어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산전복은 지금 한창 금어기에 있는데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죠. 이때가 금어기가 되겠고, 제주권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금어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해루질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시 매너인데, 오늘 이제 벤치 릴지 낚시를 제가 소개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 의외로 이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자기 정면 앞으로 던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비는. 그런데 릴지 낚시는 조류로 닿아서 흘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조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면 조류의 상류로 던져서 하류로 흘리면서 입질을 받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크로스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채비를 걷어들일 것이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채비를 던져서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크로스로 채비를 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채비를 걷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걷으면서 이 채비를 같이 끌고 오기 때문에 엉킴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조류의 흐름이나 조류 속도에 따라서 서로 상호간에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베테랑 낚시꾼들은 굳이 말을 안 해도 다들 알아서 잘 흘리잖아요. 근데 이제 낚시 포인트가 굉장히 협소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딱 두 자리만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3명이에요. 그럴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나가서 던진 다음에 흘려서 물고기 입질을 받든 입질을 받지 못하든 여기까지 흘리면은 걷어서 퇴장하고, 뒤에 나와서 던져서 흘리고, 사람은 한 2~3명인데 흘려야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곳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면 서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하는 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요거를 모르시는 분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베테랑 낚시꾼이 아마 잘 앞장서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은 조과도 서로 간에 향상이 될 것이고, 트러블 없이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미리 알고 낚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11월 달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